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일이라서, 예, 이 자리에 이제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아직은 이제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발표할 때마다 저희들이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많이 돼요, 학원에서. 정말로 많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이제 그늘짐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또 선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된 학생들에 대한 축하는 물론이지만은 되지 않은 학생들의 이제 배려가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은 뭐 당연히 이제 현장에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는 이제 우리 되지 않은 학생들도 또 주변에 이제 많이 됐으니까 일면에 이제 실망보다는 이제 낙담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 낙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주변에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내년 시험에는 꼭 합격 경강 앉기를 좀 응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학원에 대해 고민했을 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냥 베리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많이 들을 얘기일 겁니다. 그 다음 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묻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발전 경로들, 그 다음 학생들이 오는 경로들을 보면은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들의 평가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성장을 했고 또 성장을 하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얻는 정보들이 가장 오염되지 않고 진실된 정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결정들이 오류가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시면은 어떤 느낌을 이제 이 부분은 학원에 오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많은 이제 조언을 듣는 그런 말들이고, 그 다음 얘기는 들어오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런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쉬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이 건드리지 마. 아까 괜찮아.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오늘 오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수험 경로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과 학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매일 시험을 봅니다. 매일 시험을 보고 채점을 받고 그 부분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또 내일 시험을 봐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제 능력들을 끌어내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아마 학교 시험 중에 모의고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6모, 8모, 10모 그런 걸 매일 합니다. 매일 하기 때문에 내일 시험이 있다 이걸 전제로 준비하는 공부 과정하고 내일 시험이 없지만은 3달 뒤에 시험이 있다 이런 부분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능력치가 학원에 오면은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 점수가 많이 오르는 학생의 경우에는 한 350점 정도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학생은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630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050점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걸 학원에서도 일반적이다 이렇게 평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5급 학생들 한 500명 상담해가지고 목이 조금 잠겼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좀 잘 전달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 K2반에 오는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실패했거나 그 다음에 원래 시험에 이제 낮은 점수 이렇게 얻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강의가 좀 필요한 학생들이다. 내지는 강의 도움을 받으면은 시험 합격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옵니다. 주로 오고, 현재 이제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한 선행반으로 원래 60명 정도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합격을 그 중에 미리 시험을 쳐놓고 공부하던 학생 중에 합격한 학생들이 서너 명이 있고, 나머지는 시험을 원래 봤지만은 택도 없는 점수로 본인 스스로 기대하지 않았고, 이런 학생들을 합치면은 한 15% 정도가 되고, 나머지 85%는 졸업시험을 탈락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인데 제가 이제 헌법 과목을 한 일주일 정도 가르쳐 보니까 그 60명 중에 원래 시험을 본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보지 않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가르쳐 보니까 그 중에 한 15명 전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전혀 이제 과하지 않는 표현인데 제가 볼 때는 법학의 좀 천재들이에요. 15명 안팎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법학의 천재인데 왜 졸업을 못 했는가. 어떤 계기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 학생들은 몇 면을 보면은 학교에서 계속 시달렸어요. 졸업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이제 이 법이란 부분이 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과목의 물리를 트면은 이게 쭉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터주니까 다른 과목도 쭉쭉 물러가요. 아마 그 학생들이 내년에 천점 이상을 맞는 주축이 될 것이고, 그 짧은 기간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걸로 봐서 여러 번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저조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현재 이제 로스쿨 상황들을 보면은 초기에 로스쿨하고는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뭐 상하이로 이렇게 편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 로스쿨, 상위 로스쿨 구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들 수준으로 보면 적절치 않은 용어이긴 합니다. 어쨌든 사회 기준으로 구분하면은 그 편차가 거의 학생 간에는 없어졌습니다. 뭐 서울대 로스쿨 가는 학생이나 아니면 지방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낮은 로스쿨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학생 간의 편차는 대단히 줄어들었거나 현장에 느끼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아마 뭐 학종률이 낮은 학교는 뭐 20%가 되기도 하고 30% 언저리 맴돌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뭐 저 로스쿨들은 80%가 되기도 하고 70%가 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차이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연고대다, 성대다, 한양대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지도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있고 그 안에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선배 교수들이 후배 교수들한테 전수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부분이 학생들한테 투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 균일함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있어서 내지는 합격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의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비난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학교 측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사건에 와서 잘 배우고 저희들이 잘 가르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법학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발표,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뭐 내년 발표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학원 측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원은 선택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고민을 하지만은 사실은 유일합니다.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유일하고, 내가 우리 학원에 대해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사실은 선택지가 베리타스가 최고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 판단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혹시라도 선택할 때 실전 훈련 위주로 하는가, 강의 위주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강의 위주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로스쿨 다니면서 강의는 이리저리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똑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학생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실천을 통해서 뭔가는 피드백 과정이 약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원들이 이제 베리타스가 잘 되니까 뭐 관령이다 이렇게 해서 아류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제 그 관령들이 질이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질이 유지가 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을 베끼지 못하고 껍질을 베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에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과연 그 안에 이제 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은 근본적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할 때 일단 매일 모의고사 보는 걸 이걸 일단으로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모의고사 출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 질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걸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은 혹시라도 여러분은 공부 강도 내지는 그 목표 수준을 기출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그 수준을 훨씬 넘은 학생들이 경쟁하고 합격하기 때문에 기출은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모의고사를 기출문제로 훈련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손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받거나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니까 이건 두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손을 쓰는 겁니다. 그걸 배제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바가 채점하는 걸 봐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생이 채점하면은 여러분의 우열은 겨우 가려드릴 겁니다. 우열은 겨우 가려줄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나아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붙은 학생들인데 여러분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수준을 높일 정도로 전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바가 채점하는가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채점 결과가 즉시 제공되는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학원은 이제 엊그제 상담 왔던 학생이 얘기하는데 2주 뒤에 뭐 채점한 게 나온다 이렇게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채점이. 왜 이제 시험을 보는가 하면은 시험을 보는 의미가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겠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 의미예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기본적 의미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이 합격선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시험을 왜 이제 봐야 되고 보는가 하면은 나 문제점을 지적받아서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채점을 통해 전달받지 못하면은 공부에 반영이 안 돼 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뭐 2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과목이 끝날 때쯤 채점 결과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의고사 출제 문제 질이고, 두 번째로는 채점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채점 결과가 얼마 만에 제공되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 학원으로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러분 개인 역량으로 되는 시험이지 학원의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하고, 이제 여러분의 학생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프로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는 과정인데 열심히 하는 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고 프로들은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잘하자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잘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시험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되는데 본인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은 능력을 일부만 사용해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결과란 부분에 여러분 능력에 합당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인원이 충분히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10명 중에 내가 1등 했다. 뭐 의미가 없어요. 그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 객관적인 지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시험 직전까지 학습 분위기가 유지되는가, 학원 실력이 검증되었는가 이런 부분은 진업 평가를 들으세요. 진업 평가를. 다른 건 믿지 마시고. 누가 권유한다. 또 누가 평가를 나쁘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이제 진실에 근접한 정보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됩니다. 꼭 갖춰야 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는 갖추지 않으면은 관리형 학원으로서 질이 상당히 이제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부분인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향후 계획에 이런 부분이 한 가지라도 걸려 있으면은 학습의 성과물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면은 공부량을 확장하지 않는다. 기출문제 보고 암기장 맘먹하겠다. 왜?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또 나는 왜? 난 저것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학의 적성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적성들이 다 다르고, 원래 합격률이 52% 정도 되니까 불합격하면 무조건 하위권입니다. 무조건 하위권이고, 이제 시험이 안 됐다 이런 학생들은 법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에요. 떨어지기 때문에 능력 전체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만 놓고 본다면은 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전공을 이제 그 로스쿨 들어갈 때 보니까, 예컨대 엊그제 왔던 학생이
공대 학생입니다. 전자공학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학생이 만약에 그런 전공을 안 했더라면 법의 접근도가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 전공적으로 단련을 많이 해두니까 법학적으로 턴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느린 부분인데 어떤 학생은 3년 안에 해치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4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100을 투입을 했을 때 150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100을 투입했는데 6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법학에 대한 소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친구하고 동일하게 100을 했는데 내 친구는 되고 나는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법학에 대한 소질이 조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투입을 늘려야 됩니다. 나는 150이나 160을 넣으면 100이 나오니까 인풋을 좀 늘려야 돼요. 인풋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멀바가 됐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하고 암기장을 원래 반복해서 내가 시험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기장 혹시 본 학생은 앞으로 동일한 암기장을 보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근데 헌법 제가 가르치는 거면 헌법 얘기해 보면 암기장 보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암기장만 본다. 한 3, 4일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각고 고생을 하면서 새롭게 취득한 지식이 3, 4일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넣는 양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요즘 이제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보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가 기출을 더 보겠다 이런 얘기는 6모, 8모, 10모를 더 보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만큼 느는 겁니다, 실력이. 실력이 그만큼 느니까 시험장에 오면 또 부족하게 돼요.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은 아웃풋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세상 이치입니다. 이거 인과관계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혁신적인 좀 변화를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학원 강의만 들었다 이건 뭐 대부분이고 실전 훈련을 안 했다 같이 겹치는 내용이고 기출 문제를 반복한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손훈련이에요. 손훈련.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외우는 훈련이니까 기출 문제 내가 바삭하다 시험장에 갔는데 새로운 문제예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기존 교재를 고집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 교재를 고집한다. 왜? 그 교재 때문에 떨어졌는데 왜? 그걸 왜 고집해요? 시험에 붙었고 성과가 많이 나오면은 그 교재를 고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왜 기존 교재를 고집해요? 뭐 내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 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 표시들은. 근데 거기에 예컨대 한 700점 아니면 800점 원래 시험으로 치면 시험이 안 될 정도 수준에서 어떤 정리를 했다 이런 부분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도 괜찮아요. 버려도 괜찮고 혼자 고립돼 삭습한다 최악이고 미쳐버리고. 그러니까 불합격생끼리 모여가 또 스터디를 한다?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너지가 제로예요. 제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에 한두 번 떨어지게 되면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부정적 얘기를 계속하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얘기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팀 전체에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말해야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어금니를 꽉 깨물 수가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그 수험 전략 중에 가장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작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양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되겠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더 양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겁니다. 뭐 작년, 재작년 열심히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 환경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게 2023년이라고 해서 바뀌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고집한다. 이 부분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기본서를 등한시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서 버리고 뭐 찌라시 보고 기출문제 조각난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까요? 예컨대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픈북 할 기회를 한번 준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서를 펼칩니까? 기출문제집을 펼칩니까? 아니 뭐 지문 모음집을 펼칩니까? 100이면 100 기본서를 펼칠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이런 찌라시 가까운 확인하는 문제들이죠. 기출문제는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지문 모음집이다 이런 것도 OX 이런 것도 확인하는 보조 자료들이지, 본체를 버리고 보조 자료에 의존한다 이렇게 하면은 실력은 늘진 않아요. 그럼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수칙입니다. 일반의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하게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이제 커트라인이 900점 좀 넘었으니까 900점 이하는 무조건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인데 어저께 왔던 학생이 작년 시험이 720점인데 올해 시험 안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본인이 그 점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 점수에 대해서 뭐 그동안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자부심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학생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학원에 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길래, 저 고민한 학생 제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오면 혹독한 부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뭐 혹독하게 사람들을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시험을 봐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 시험 성적에 대한 공지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 있는 학생이 오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 가서 내 뼈를 묻겠다 이런 학생들이 오면은 견디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학생은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했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 학생한테 제가 비유를 하기를 720점이면은 여러분은 중고등학교로 치면은 반에서 한 100명 중이다 하면은 95등입니다. 100명 중에 95등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조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명 중에 95등 하는 내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혼자 공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냉정한 자기 인식이에요. 그 700점 되다, 800점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자상력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법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필요해 변화가.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이유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결정할 때 비용을 이렇게 생각해요. 비용을. 학생이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제활동 안 하니까 비용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변호사 시험 1년을 더 준비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여러분. 1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더 늦어지기도 하고 점수가 더 낮은 상태로 시험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불리함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이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용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학원으로 올 거예요. 비용 0이다 이렇게 하면 전부 학원으로 오겠죠. 그 비용을 없애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 부모님한테 신세 지는 거 좀 미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시험 붙어서 갚아야 돼요. 시험 붙어서. 빨리빨리 시험 붙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시반 걱정하는 거는 빨리 시험 붙어서 시험 되는 겁니다. 그게 걱정을 가장 덜어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목표로 생활 환경을 재조정하라 이런 부분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집이 건국대학교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오는데 얼마 걸리냐 이렇게 하니까 1시간 10분 정도 걸린대요. 거기서 통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집이 물론 편하죠. 집이 편하고 뭐 엄마 아빠가 계신 공간이 제일 편한데 본인 생활이 뭐 이렇게 편한 공간이 있고 신림동 오면 일단 불편하니까. 근데 1시간 걸려서 통화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이 말하는 바가 1시간 남짓 걸려요 이렇게 하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르게 들려요. 1시간 걸려 오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또 1시간입니다. 2시간 버리고 1시간 걸려 가면은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또 1시간 걸리니까 2시간이에요. 그럼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4시간 길바닥에 뿌리면은 한 달로 치면 4, 30이 120시간입니다. 120시간. 그럼 내 경쟁자가 30일을 공부할 때 내가 18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험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불가능. 그래서 본인의 생활 속에 공부를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 생활을 재조정해야 돼요. 그 신림동 오면 불편합니다. 그럼 집을 떠나서 조그만 방이 있어야 되고, 그 와서 식사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원래 다행히 우리 학원에 이제 오시가 작년에 한 11명이 왔는데 오늘까지 합격한 학생이 9명입니다. 오시 학생이. 그동안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초인적인 힘을 내요. 초인적인 힘을. 그럼 미리 내요, 미리. 미리 내면 5년 동안 고생을 안 하는 것이고, 사람만 가지고 집안도 엄청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엄청 고생하시고, 그 학생들하고 통화하면서 엄마, 아빠 우시지 않더냐 하니까 다 우신대요. 우시는데, 여담을 조금 하면은 누가 우시냐 이렇게 하니까 한 10명 중에 8명이 아빠가 우신대요. 아빠가. 그 정도로 어떻게든 본인은 물론이고 집안에 이제 고통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징역 8개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에게 선고를 해요. 징역 8개월 받아서 수감지역은 신림동이다.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근로공간이 징역이니까 뭐 노역을 해야 되죠. 근로공간이 베리타스 학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한테 혹독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학원에 오면 시킬 것이고, 그 다음 법학 공부 방법을 터득한 후에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질을 높여야 됩니다. 막연히 읽으면 안 돼요. 막연히 읽으면. 근데 이걸 어떻게 터득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시험을 계속 보면 터득이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읽었더니 답을 썼는데 점수를 못 받더라. 이렇게 하면 점수 잘 받은 학생을 보면은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터득하기도 하고 수업 중에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질 높게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기본서 위주로 모든 과목을 학습할 필요는 없지만 민사법 해야 돼요. 민사법. 헌법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변호사로 뭐 공법 소송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민사법은 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양이 많고 어렵고 얇은 책으로 하면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원래 특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뭐 요만한 책으로 가지고 민법 불가능입니다. 민법이 제대로 된 기본서가 한 6,000페이지가 됩니다. 그걸 다행히 이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줄여가지고 한 1,000페이지 근처로 이렇게 줄여놓은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500페이지, 600페이지다 이건 여러분을 망칩니다. 그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교수님 기본서 말고 학원 선생님들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 책들이 제일 좋아요. 그 민사법만은 꼭 그걸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얘기한 대로 민사법 어렵고 비중도 높고 점수 배점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민사법이 법학의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논리적 사고가 체득이 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과목을 봐야 법학에 대한 기준을 세운 다음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나머지 과목은 조각조각 하는 겁니다. 그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내가 했던 조각이 나오면 내가 잘 쓰고 내가 몰랐던 조각이 나오면 못 쓰는데 출제하는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배제 원칙이 있으니까 기출문제 빼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은 조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망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하면 또 망하고 후년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망하는데 운이 엄청 좋으면 되겠지만 근데 이 시험이 운에 맡겨가지고 될 수 있는 시험인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실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매일 모여서 봐야 되고 좋은 동료와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혼자 고립되지 말고 학원에는 그렇게 스터디를 이렇게 조직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올려서 해야 됩니다. K2반 스파르타 8,000명 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이제 우열반이다 이렇게 하는 그 차원은 아닙니다. 그 차원은 아니고 어차피 변호사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 똑같이 실력이 없다고 봐요. 실력이 없다고 보고 다만 현재 시점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학생들인가 이걸 가지고 반을 나누는 겁니다. 강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K2로 가야 되고 강의 도움이 조금 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8,000명만으로 가는 것인데 결정적 차이점 특별한 부분이 없고 모의고사 부분을 똑같이 봅니다. 매일 보고 다만 K2반은 주위에 대면 첨삭이 추가되어 있어요. 왜 이제 반을 구분했는가 하면은 옛날엔 반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력차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부분을 못 해줘요. 이 학생은 더 우리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학생만 특별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조금 더
해줘야 성과가 있겠다 이런 학생들을 조금 분리해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올려도 성과가 좋으니까 그냥 본인한테 맞는 과정이 제일 좋습니다. 대상 수험생은 뭐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수강생 혜택도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요. 설명드리지 않고, 그 다음 신림동에 오면은 5번에 오시면은 학원 연계 원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게 제일 편해요. 특히 학생들은 이리로 오십시오. 이게 신림동이 위험하지는 않지만은 가끔 이렇게 공부에 방해되는 이웃이 있기도 합니다. 학원에 들어오면은 우리 학생끼리만 있으니까 공간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원 원룸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밖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공간이 아니고 잠만 자는 데입니다. 잠만 자는 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럭셔리하게 이렇게 원룸을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학원 원룸이 신림동에서 상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잡아서 8개월 끝내고 그냥 깔끔하게 털고 나간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원 절차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3번에 보면은 3일 소요가 된다 이런 부분인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학생이. 그때는 제가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뭐 특정한 학생들을 배제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학생 우리 학원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제가 고민을 좀 해요. 고민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4명 정도는 학원에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시를 허락을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바로 컨펌을 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본인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서로 간에 이제 숙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입학허가 통제가 되면은 바로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후순위자가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감되는 시한이 K2나 8.0을 불문하고 일요일 오후나 아니면 월요일 오전에 마감이 될 겁니다. 빨리 좀 서둘러서 접수를 좀 해야 됩니다. 커리큘럼 오전에는 시험 보고 자율학습하고 오후에 강의 듣고 그다음 저녁에는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강의를 좀 많이 학교 다닐 때 들었으니까 강의는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어가지고 실력이 붙었으면 이 공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 해야 되면 새롭게.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진행하는 강의가 일단은 여러분한테 더 적합해요. 우리 이제 민법, 형법 이런 선생님들이 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1100점 넘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적합하게 훨씬 더 강의를 잘합니다. 그 강의를 들어야 그 다음날 시험을 또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잘 봐야 채점을 받는 부분이 있고 피드백이 원활하게 되니까 이게 3박자가 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못 보니까 점수가 낮으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공부 효율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꼭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을 대단히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 저녁에 여러분이 공부해서 아침 시험 보고 주말에는 기록형 특강으로 기록형 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은 안 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올해도 데이터를 나중에 뭐 공개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요. 전체 중에 몇 명이 됐는가도 뽑고 학원 과정을 한 70% 따라왔을 때 몇 프로가 되는가, 90% 따라왔을 때 몇 프로가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 비율만큼 됩니다. 90% 따라온 학생이 90%가 돼요. 80% 따라오면 80%가 되고 70% 따라온 학생들 중에는 70%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끝까지 오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원이 학생들을 시험 붙이는데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학원에 어떻게 학생들 합격시키는 관심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질이 높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1000점 이상 학생들을 많이 내는데 의미를 두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험이 어렵고 쉽고는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현장인 느끼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2대1이니까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현장인 느끼는 부분은 2대1이지만은 선발된 학생들끼리 하니까 상당히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변호사 시험을 보면은 결과 내는 건 쉬워요. 결과 내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버티는 게 힘듭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버티면은 결과는 나와요. 그 버티고 가는 과정까지 제가 볼 때는 70%, 80%가 탈락하고 남은 학생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불합격 70%, 80%는 불합격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가는 비율이 원래 50%, 52% 합격생이라면은 그 정도 비율로 버텨가는 거예요. 워낙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버티면 되는 것이고 버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시험이니까 학원에 오면 여러분 버티게 됩니다. 그냥 버텨줘요, 그냥.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가 제가 갔을 때 40개월 했어요. 직업 군인이 아닙니다. 무려 40개월 했는데 같이 하니까 버텨져요. 그 사회 나와서 이렇게 격전을 보면은 군인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군대 안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같이 버텨가면은 버텨가니까 남은 세월이 그다지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보니까 왜 이제 우리 학원이 합격생을 많이 내고 우리가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 자원이 똑똑합니다. 학생들이 멍청하면은 이거 방법이 없어요. 학생 자원은 똑똑한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우리가 훈련만 잘하면은 빛이 납니다. 이게 원석들이에요, 원석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들여서 깎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먼저만 이렇게 털어주면은 빛을 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용기는 떨어져 있고 자존감 낮아져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오히려 위험한 심리는 지금 시기에 자신감이 넘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 이렇게 하면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연히 위축되어 있고 용기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학원에 들어오면은 차츰차츰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오늘 앉아 있는데 되게 힘들다. 왜 시험이 안 돼가지고 이 고생하나 이렇게 하지만 자꾸 이렇게 방향이 보이고 노력의 바른 방향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은 그 부분은 치유가 되니까 지금 결혼 심정을 그대로 안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루 일정입니다. 9시부터 해서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게 왜 힘든가 하면 매일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매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왜 또 쉬운가 하면 우리 같이 하니까 쉬워요. 같이 하니까 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원에서 하게 되면은 힘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듭니다. 이게 내가 가는 이렇게 질이 높아지는 게 좀 느낌이 있어요. 조금 버티면 되겠다.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단함이 좀 덜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변호사도 해야 됩니다. 그 변호사가 이제 단순히 직업을 얻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로스쿨을 가서 고생을 하고 또 변실을 또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말하지 않는 가슴 속에 이런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학원도 도와드리고 혹시라도 우리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잘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되시기를 우리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